약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저희가 사실은 이제 계속 조금 이제 TSMC에 뒤처지고 있다, 좀 많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주식이라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인 거. 항상 저는 좀 시정 관점으로 보니까 TSMC는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빠르거든요. 속도가 좀 빠른데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못 오르고 있고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주식이 또 늘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뉴스를 그죠?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중요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을 경계현에서 정영현으로 정격 교체했다. 근데 이게 되게 정격 교체라는 말이 이게 그 인사가 이제 정기적인 인사가 아니라 이제 뭔가 그죠 뭐 이제 우리가 조직에서 뭔가 인사가 이렇게 뭐 사장단이 막 회장단이 이렇게 막 교체되는 거는 그죠 뭔가 좀 이제 그 상황이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한간에 그 삼성전자가 HBM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게 일단은 뭐 소문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장단이 약간 교체가 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반도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거든요. 뭐 매일 엄청나게 변하고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이나 뭐 우리의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이제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뭐 일례로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하이닉스는 지금 완전히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포지션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포지션으로 이제 모아가고 있는 관점인데, 그죠? 약간의 어떤 그 포지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고민이 있네요. 고민이 있네. 이거 어떻게 이제 포지션을, 좀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런 관점입니다.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뭐 지분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본질적인 게 이제 좀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D램을 엄청나게 잘 만들거든요. D램을 엄청나게 잘 만드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HBM이나 그 다음에 그 파운드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내가 해서 이제 이걸 파는 거예요. 근데 HBM하고 파운드리는 주문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대규모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설계도를 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SK하이닉스에서는 엔비디아랑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반도체가 오늘 이제 사장단까지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아지네요. 고민이 많아지고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죠 뭐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현대차도 그죠
이런 이제 관점인데, 지금 이제 투자 난이도가 약간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습니다.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뭐 주식이라는 주식 시장이 워낙 이제 변화무쌍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분명히 좀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장단까지 교체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뭔가 좀 상황이 좀 좋지는 않다. 약간 그렇게 지금 뭔가 쇄신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랜만에 뉴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러분. 샅샅이 뒤지고, 자, 우리가 뭐 또 냉혹한 투자자지 않습니까? 냉혹한 투자자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 기사가 좀 잘 썼더라고요.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HBM 납품 루머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악영향. 자, 증권업계에서는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엔비디아 잡아야. 그럼 저는 이제 루머가 일단은 뭐 이게 엔비디아가 이제 납품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니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사장단이 이제 교체가 됐다고 하니까 납품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자,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1위로 굳건한데 일각에서는 삼성 역초격차 우려도라고 나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상향하는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사업에서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이들 회사가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고대역 메모리 HBM이죠. 이라는 영향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이들의 주가가 다른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제기된 HBM 납품 루머 영향으로 보인다. 엔비디아가 최근 삼성전자 HBM3 공급 제한을 거절하고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는 내용이다. 이 루머가 퍼지면서 삼성전자 HBM 기술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도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의견입니다. 그냥 기사예요, 기사. 그 다음에 그죠,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는 AI 제품 핵심인 그래픽 저장 장치 CPU 1위 기업이자 AI 반도체 칩의 선두 투자다. 현대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엔비디아의 거래 없이는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의 거래를 확대할 경우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추격할 가능성도 커진다. 현재 HBM 시장 1위는 하이닉스다.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53%고 삼성전자는 38%로 2위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우리가 뭐 늘 매일 지켜보지 않습니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 오르고 있긴 해요. 그죠? 지금 반도체가 웬만한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조금 못 오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이 주력인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비메모리, CPU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D램보다 훨씬 조금 고성능 이제 메모리죠. HBM이 이제 수익성이 높다라는 이제 관점,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입니다. 여기 보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어느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HBM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며,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기준이 엄격해서 삼성전자가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는데요.
약간 요런 느낌이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뭐 여기 있네요. 또한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도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생산량을 늘려 원가를 낮추는 레거시 전투 방식에 익숙하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을 확 늘려서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AI 맞춤형이라는 특성 탓에 먼저 주문을 받은 다음에 이제 왜냐면 그게 다 다르거든요. 모양 아마 그 기능이나 뭐 이런 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구로 치면은 이제 기성품 가구가 있고 맞춤 가구가 있잖아요. 맞춤 가구는 막 다 줄자로 재서 탁탁탁 이제 맞춰서 넣잖아요. 그죠? 선 주문 후 생산의 스페셜 메모리 시대라 과거의 장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트너의 요구에, 그러니까 커스터머죠. 이제 소비자나 그런 커스터머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제품을 생산해 놓고 판매처를 찾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과거에 D램 많이 만들어 놓고 D램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적합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쉽게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뭐 TV나 가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팔았는데 요즘에 이제 소비자가 굉장히 이제 그 요구사항이 높아지니까 이제 TV나 뭐 가구 같은 걸 다 맞춤으로 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AI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마다 다 그 특성이 다르겠죠.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서 이제 과거처럼 만들어 놓고 파는 거는 이제 물론 그것도 안 팔리는 건 아닌데 옛날보다 이제 수익성이, 왜냐면 우리가 기존의 가구 같은 경우에도 뭐 만들어 놓고 파는 거는 이제 많이 싸죠. 잘 안 팔리고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맞춤형 가구는 비싸게 팔 수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더 열에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실제 HBM 주문 방식은 그간의 관행과는 다르다. 기존 D램은 제조사에서 우선 생산하면 고객사들이 주문을 해서 제품을 받아가는 선 생산 후 주문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 제조사가 수요를 파악하고 생산 물량을 결정하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HBM은 선 주문 후 생산,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고객마다 원하는 제품이 달라서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맞춤형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HBM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객사가 원하는 요구 조건에 맞춘 제품 생산 능력이 선제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업계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고 과거와 약간 이 포지션이 달라졌다. 물론 이제 제가 이 기사도 그 전에 봤는데 뭐 엔비디아가 납품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아직 뭐 제가 약간 그 뭐라고 했죠? 먼저 이제 설레발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지금 반도체 수장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는 뭐 그죠. 우리가 눈치로 봤을 때 지금 밀렸다. HBM이 밀렸다라고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죠? 뭐 잘하고 일을 잘하고 있는데 바꿀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징계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러면은 자, 그리고 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HBM 선두는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 경영자는 지난 5월 2일 HBM 올해 이미 솔드아웃 완판하고 내년 물량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그러니까 HBM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세계 최고 성능의 HBM 12단 제품의 샘플을 이달 중으로 제공하고 3분기 양산 가동하기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과거와 약간 이제 달라지는 게 삼성전자가 기존에는 그 D램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엄청나게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그 시대에 요구하는 반도체는 더 이제
고성능에 더 정교한 걸 필요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좋은 메모리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팔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팔렸는데, 지금은 이 고객마다 이제 뭐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거, 애플이 요구하는 거, 뭐 MS가 요구하는 거,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이제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반도체가 다 다르고, 이제 먼저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먼저 주문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잘 만들어 주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파운드리 형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더 이제 엄청 정교해지는 거죠. 반도체가 훨씬 더 정교하고 예민하고 세밀하게, 그죠? 모아가 그 바뀌었다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관점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잘하는 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잘하고 있다. 실제로도 그럼 실적이 좋고 SK하이닉스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좀 못 올라가고 있고, TSMC 보겠습니다. TSMC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못 올라가고 있다. 그죠? 약간 고루한.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1등 주죠. 1등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저희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의 포지션에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주식 그 기업이라는 게 한참 이렇게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이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시가총액도 작진 않잖아요. 시가총액이 뭐 500조. 물론 이제 뭐 애플은 뭐 시가총액이 4천조인데 애플에 비해서는 작지만, 사실 500조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내 금융을 장악하고 있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에 이제 금융을 장악하고 있고, 돈도 거의 시가총액도 500조고 이렇게 해서 변화무쌍한 미래에 잘 대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업종은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모았는데, 주식이 여러분 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주식은 또 언제든지 떨어졌다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그 약간의 그 펀더멘탈이 좀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그 포지션이 약간 변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해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은, 자, 어려워졌다고 왜 말씀드리냐면, 그럼 저희가 반도체에 있거든요. 반도체란 말이죠. 반도체를 저희가 사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를 사모으는 게 아니에요. 포지션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항상 제가 못 팔게 하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강력 매수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저희 뭐 다시 보기 다 됩니다. 제가 어떻게까지 SK 말했냐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올라가면 배가 너무 아플 수 있으니까 주식 없는 사람은 SK하이닉스 무조건 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이때 이게 횡보할 때 너무 특이하다. 주식이 빠지지도 않고 옆으로 갔는데, 이때 제가 엄청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 뒤로 이제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요즘에 이제 말씀 안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반도체만 딱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더 좋죠. 근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고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이 굉장히 불안한 장인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중에서는 모아가기에는 삼성전자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왜냐면 좀 안정적인 게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휴대폰도 하고, 그러니까 갤럭시도 있고, 가전도 잘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있고, 약간 분산이 돼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만 딱 보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은 건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이닉스를 막 이렇게 사모아가기에는 변동성이 좀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투자해보면 아십니다. 만약에 이게 포트폴리오에 주식 투자할 때 2억, 만약에 내가 2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삼성전자가 1억 갖고 있는 거하고 SK하이닉스를 1억 갖고 있는 거하고 약간 좀 달라요. 다릅니다. 약간 그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가 약간의 지금 삼성전자가 뒤처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사장단도 교체를 했고 장비도 많고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돈이 많잖아요, 그죠? 왜냐면 D램이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이걸 이제 극복을 할 거냐, 이제 극복하지 않을 거냐, 이제 앞으로 이제 달렸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막 엄청 이제 쇄신을 하고 막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서 악착같이 이제 과거의 디램으로는 안 된다. 먼저 만들어 놓고 파는 건 이제 안 되고 이제는 엄청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약간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투자를 이제 되면 달라지겠지만 이제 현재 상황으로는 하이닉스에 뒤진다. 반도체는 약간 요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 반도체 중에서 SK하이닉스를 택한다는 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주식 투자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비중을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뭐 오늘 실적이 좋아서 현대차 올라갑니다. 그죠? 이게 이제 주요 포트폴리오가 되면은 이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일단은 뭐 상황은 이렇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비중이 많으시면은 일단은 저희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포지션을 과연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점차적으로 좀 이제 포트폴리오에 약간 변화를 줘야 되느냐.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지금 코스피가 못 오르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못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엄청나게 큰데 삼성전자가 이제 힘들어지면은 도대체 어떤 주식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쉽지 않네요. 여러분 쉽지 않고 지금 한미반도체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게 표시가 여러분 우리가 한미반도체가 예전에는 오리온 요 정도 있는 자리에 있어 100이 밖에 있었는데 언제 순식간에 한미반도체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시가총액 지금 거의 25위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 미래 먹거리 산업에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인 건데 전을 전부 다 좀 새롭게 좀 짜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요런 거 그렇죠.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건 확실하고 일단은 뭐 뒤처진다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차트입니다. 이제 차트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까지는 뭐 괜찮은데 지금 TSMC에 비해서도 좀 현격하게 좀 못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TSMC로 비교하면은 삼성전자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이쯤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친 부분 삼성전자 차트. 삼성전자는 지금 이 고점을 못 뚫고 이 저점 박스권 저 상 하단에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는 동그라미 친구가 TSMC로 비교하면 TSMC는 이미 뚫고 올라갔습니다. 약간 요러한 관점이다. 굉장히 조금 우려스럽긴 하네요. 우려스럽긴 합니다. 우려스럽고 펀더멘털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경쟁 업체에 비해서 약간 반도체가 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우리 팩트를 말을 해야죠. 기업이 뭐 이게 항상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제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인식을 했고, 이제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럼 하이닉스로 비중을 옮겨야 되나? 약간 조금 더 실어줘야 되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이 대표가 바뀌었고 수장이 그냥 바뀌어 버렸어요. 요런 게 있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 속 터지더니 결국 한국 대만에도 밀렸다. 대만과 한국의 주가 상승률 차별에도 눈에 띄는 부분이지만 대만과 한국 간 시가총액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TSMC 지금 시가총액 얼마나 돼요? 천조네, 천조. 시가총액 천조입니다. TSMC는. 삼성전자는 지금 500조의 수준이 되고 있고. 일단은 뭐 여러분 급하진 않습니다. 급하진 않은데 삼성전자가 보면은 오늘 뭐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어떤 시점에 이제 어떤 변화를 빠르게 적응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그런 거죠. 이제 삼성전자가 D램이나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하고 파운드에 대해서 이제 그 시장성을 예측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 이제 SK하이닉스는 먼저 확 치고 들어가서 엄청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하이닉스가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뭐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뒤로 따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조금 뒤처지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좀 후발주자다. 요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반도체이기 때문에 꾸준히 사모하고 있는데 그 업종은 맞잖아요. 반도체 지금 뭐 TSMC, SK하이닉스 뭐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이렇게 반도체는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우리가 실전 투자 하이닉스 비중이 엄청 많으면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은 또 이제 엔비디아랑 뭔가 거래해서 많이 올라가지만 만약에 뭐가 하나만 틀어지잖아요. 그럼 진짜 바로 급나가거든요. 반도체가 100%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희는 매일 공부해서 알지만 옛날에 하이닉스가 이때 막 다 엄청나게 그 절망, 그죠? 이 하이닉스가 1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떨어질 때 있었거든요. 이때 다 주식 팔려고 했었는데 제가 끝까지 못 팔게 하고, 그죠? 옛날 얘기 많이 하면서, 그죠? 옛날에 이때 얘기 하면서 더 많이 올라간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하이닉스가 비중이 엄청 많으면은 저게 우리나라가 또 뭐 코스피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규모가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130조 정도 아까 TSMC가 1000조 수준이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TSMC를 살 수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고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미국 주식이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뭐 이제 제가 이런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엄청 얘기를 많이 합니다. MS 일단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점을 또 때렸네요. 신고점 한번 터치해줬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올라가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애플 제가 그때 떨어져 있을 때 사도 나쁘지 않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170달러에서 이제 90달러까지 올라갔고, 엔비디아는 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랐고, 구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엔비디아는 저렇게 그러니까 구글은 저렇게 올라갔는데 플랫폼이잖아요, 구글이. 네이버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보면은 그 좀 짜네요. 뭐냐면 국내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이 대장주라고 불렸던 업종들이 약간 경쟁력이 많이 좀 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딸리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네이버, 그러니까 우리는 네이버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업종이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은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포지션은 맞죠. 왜냐면 실제로 구글이 올랐으니까. 근데 네이버는 못 올라죠. 지금 뭐 라인 뭐 일본이 뭐 뺏기니 많이 막 그런 얘기 나오고, 지금 한참 막 연구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분쟁에 휘말리고 있고, 우리나라가 좀 전반적으로 좀 힘이 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현대차는 뭐 여러분 슈팅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원래 우리나라에서 돈을 그나마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현대기아차를 모으고 있는데, 오늘 현대차 슈팅했으니까 기아차는 아직 슈팅 안 했잖아요, 그죠? 기아차는 아직 뭐 전고점을 돌파 못했는데 기아도 좀 자극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기아도 이제 자극을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오늘 현대차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뭐 외국인이 볼까요? 외국인 순매수. 일단은 뭐 외국인 지켜보고 있는데, 그죠? 약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의 고민스럽습니다. 이러한 이제 관점이 있어요. 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제 삼성전자의 물량을 하이닉스가 조정받을 때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삼성전자 물량을 미국 주식 빅테크로 이제 좀 바꿔야 될지, 그런 걸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코스피는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힘드니까 뭐 시가총액 오르지가 않고, 하이닉스는 일단 회사가 작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그 브랜드 회사라. 삼성전자는 진짜 사실은 글로벌 기업이죠. 왜냐면은 갤럭시가 있잖아요. 갤럭시가 있고, 삼성전자 가전제품이나 TV가 엄청나게 전 세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물론 잘하지만,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집중돼 있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 어렵다라는 이 표현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매일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돌파를 하려고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돌파구를 찾으려고. 앞으로 뻔합니다. 지금 경기가 우리나라는 더 얼어붙겠네요. 만약에 반도체에서 약간 삼성전자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 반도체, 여러분 삼성전자가 여러분 요걸 아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큰 회사인데, 큰 회사의 문제가 뭐냐면 매출 원가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고정비용, 한마디 고정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직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임직원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수많은 그 인류 기업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과거에 뭐 노키아나, 뭐 일본에 또 많은 기업, 소니나 뭐 많았잖아요, 그죠? 뭐 파나소닉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일단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조금 미흡하다. 약간 이상 징후가 약간 감지가 됐다. 우리가 시장에서 늘 지켜보고 있는데 TSMC보다도 아예 못 가고 있고 하이닉스도 저렇게 올라가는데 못 가고 있고 엔비디아는 1등주인데 엔비디아에 지금 반도체를 서로 이제 협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고 삼성전자는 회장단을 교체를 해버리고 반도체만 콕 집어서 반도체 회장님을 교체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 반도체 포지션이에요. 반도체의 업종 주식을 모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또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관점입니다. 제가 또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좀 우리가 늘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뭐 투자를 하다 보면은 또 뭐 이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힘들어지면 저희 투자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성 있는 기업들 지금 반도체가 지금 하이닉스 갖고는 안 되죠. 미흡하고 삼성전자 지금 조금 문제가 있고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문제가 있고 진짜 2차 전지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좀 문제가 있고 주력 산업들 지금 하나 버티는 게 이제 전기차, 현대차가 일을 하고 있고 현대차 말고는 지금 현대차 말고는 뭐가 올라가냐면 은행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고열을 쪽쪽 빨아서 지금 이자 수익만 내고 있습니다. 은행이 그죠? 이 이자 수익이 전부 다 지금 그 KB 금리가 올라갈수록 모든 이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은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이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오늘 또 할 일을 해야죠. 늘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프라인 여러분 다들 공부하러 오시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아니 참 오프라인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그죠?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야 됩니다. 공부하러 오셔야 하고 다 모여서 공부해야 되고요. 공부하고 싶으시면 상담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조영쌤 저도 같이 공부할래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험난한 주시장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